네,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봉쇄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또 많이 또 안정시켰던 그런 재료 같은데 자세하게 전해주세요. 사실 뭐 워낙 이제 많이 들으셨을 만한 뉴스예요. 사실 아침부터 이 뉴스를 빼고는 어제 시장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슈의 제목대로 다루던 것처럼 봉쇄는 안 한다는 게 주된 이제 시장에 안정감을 준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 가장 위험했던 것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경제가 봉쇄가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안 좋은 점이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 전까지 이제 백신에 대해서 부스터샷을 이제 맞게 되고 이제 개별 방역에 대한 부분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러면서 시간을 벌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여행 조치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이건 역시 확실한 이제 어떤 정보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벌기 위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여행 조치는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면 여행 조치할 거고 아니면은 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간다는 지금 거네요. 일단 2주간은 하는 거고요. 알아볼 때까지 예. 2주가 걸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할지 말지는 그때 보고 결정은 아마 그렇군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앤서니 파우치 이제 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 관련돼서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 정보를 지금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 시간 속에서 사실상 너무나 퍼져나가는 것을 조금 제한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미 미국에 상륙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백신에 대한 부분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만약 효과가 없게 되면은 어느 정도나 빠르게 이런 백신을 다시 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에 사실상 두려움이 많은 부분 급속도로 퍼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안정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이 연설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 모더나라든지 화이자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뭐 많이 안정화시킨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정치 관련된 이 뭐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라든지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월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중요할 거잖아요. 네, 네. 이 월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베러스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오미크론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라고 분석을 이야기가 해버렸군요.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많이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그 하락하는 것이 오전장에만 열렸었잖아요. 금요일 시장이. 그때 짧게 당시에 오전장만 열리게 되면서 네. 이 충분한 시간이 없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팔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일단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불안하니까. 이 불확실성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현금을 마련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고 심리였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팔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매도가 나오게 됐었고 이런 매도 자체가 좀 과도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나스닥 시장이 개장을 하자마자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다는 점은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많은 증거로서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그쵸.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네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오미크론이 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 관측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 백신을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은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TF팀을 이제 바로 만들게 되면서 우리 백신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봉쇄까지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역시나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결론이 나왔다는 부분이었었고요. 네. 이 펀드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매도세가 매력적인 매수의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뭐 이전에도 사실 이런 이 변이 때문에 우려로서 이 패닉셀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뭐 현실에서의 경제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 대비 훨씬 더 과도하게 나왔던 부분이 상당히 그랬군요. 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이번에도 역시나 매수의 기회로서 아주 잘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너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19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상승이 나오게 됐는데 그랬죠. 이 상승 나왔을 때 비중 축소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그렇군요. 이 오미크론 관련돼서 많은 월가에서는 일단은 일시적으로 충격을 주기는 했었지만 네. 이 충격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흐름 자체가 어제 뉴욕 시장에 잘 나타났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그야말로 진짜 깜짝 놀랐다.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반도체 흐름도 좀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어제 이제 회복이 나왔다라는 표현을 일단 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회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찝찝함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찝찝함은 상당히 좀 많이 남아 맞아, 있고요. 모르니까. 예. 그리고 이제 피해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사실상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뭐 여행주라든지 뭐 유가 같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빨간불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강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랬죠. 좀 네. 어려웠던 부분이 맞아요. 있었었고요. 그리고 뭐 카지노라는 이런 쪽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일단 우려감은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성장 쪽에는 확실히 이 더욱더 방점을 주게 되면서 수급은 이쪽으로 쏠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에 따라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더욱더 상승이 나오게 됐었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은 뭐 NFT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이 더욱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정도 이제 상승세가 이제 나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급등이죠. 뭐 지수가 4% 정도 상승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신고가 부근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림이 나왔다는 점, 그렇죠. 이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네. 확실히 이러한 부분이 만약 잠재워졌을 때는 반도체 관련돼서 더욱더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또 한번 봐줘야 될 텐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3% 넘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주가만 이런 차트로만 보고 있으면은 사실상 조정이 언제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업황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 관측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에서도 디램 업황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이퍼스케일러 관련돼서 이 메타가 더욱더 이제 많은 부분 서버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서버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수요가 더욱더 많은 부분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강하게 매수를 해줘야 된다. 이러한 이제 논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시면은 사실 AMD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4.5%가 올라오게 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하는 흐름이 기매물이 나오고요. 강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보게 되면은 AMD가 쌍벽을 이루는 게 사실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는 더 셌죠. 네, 엔비디아 6%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사실 이 엔비디아, AMD 그리고 퀄컴까지 이러한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메모리 쪽하고 그렇죠. 예. 이런 이 메타버스를 함께 이제 아우르고 있는 이제 사실 투자 섹터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이제 세기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메타포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어제 20% 상승을 했거든요. 비슷한 맥락이고. 네,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ASML이라든지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4에서 한 6% 정도는 크게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장비업체도 동반해서 비슷하게 강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반도체 투톱이라든지 관련 종목들, 비메모리 반도체들 어떻게 종목 볼까요? 일단 대형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MS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좋기는 하겠지만 주가의 탄력도라든지 뭐 베타 계수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더욱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비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업체들 고루고루 오늘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장비 업체가 뭐 PSK가 될 수가 있을 테고 네. 아니면 정말 대표적인 건 원익 IPS가 진짜 대표적인 장비 업체거든요. 그렇죠. 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예. 바닥에서부터 사실 올라오고 있는 장비 업체가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장비 업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 반도체에서 이제 웨이퍼의 계측 장비를 맡고 있는 업체인데 예. 이 계측 장비 자체가 지금까지는 이제 KLL 덴코에서 이제 예. 대부분 맡고 있었었는데 미국 제조. 이거를 이제 국산화하는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렇군요. 장비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이런 업체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가 미국 증시가 가장 강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도 연결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리오터, 전기차 쪽이네요. 3분기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짧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리오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리오토 실적이 좋았어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도 매출액이 3배나 이제 늘어나게 되고 이 이익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년도 순손실이 1,600억 맞나요? 1,600만 달러인가요? 잠시만요. 요 정도를 이제 하고 있었었는데 네. 1,674만 달러 정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330만 달러까지 많은 부분 줄었었다. 그러네요. 즉 회사가 지금 더욱더 인도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BEP 수준을 전반적으로 이제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4분기 가이던스가 인도 대수가 3만 대에서 3만 2천 대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네. 전년도에가 사실 보게 되면은 전년도보다 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거든요, 이게. 좋네요.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높다는 점을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예. 10월에도 보게 되면은 한 달 동안 7,649대를 이제 인도를 하게 되면서 계속적인 성장이 리오토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오토의 CEO인 리샹 CEO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SUV 한 차량을 사실 판매를 하고 있었었는데 네. 더욱더 판매에 대한 모델 자체도 향후에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캐패시티 증대도 지금 리오토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에 대한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공장에 대한 규모도 많은 부분 늘리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러한 이제 이 발표가 있다 보니까 리오토가 한 6% 넘게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됐고요. 네. 그 위에 이제 전국 전기차 3인방 정도를 보게 되면은 샤오펑하고 니오 정도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거의 보합권 내에서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전기차 업체들인 뭐 테슬라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한 6% 정도 상승세 나왔거든요. 미국 차가 더 강했군요. 역시 대형 기술주 관련돼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 이 정도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에게도 한번 기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2차 제조 쪽을 봐야 됩니까? 부품 쪽을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소재 쪽? 지금은 계속적으로 소재 쪽이 더욱더 핫하게 계속 움직이는 그런 흐름 부분이 이어갑니까? 있게 될 것 같고요. 예. 소재에서도 요 근래 이제 빠질 때도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양극재보다는 이제 첨가제 쪽이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아니면 나노신 소재라든지 이런 첨가제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더 강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첨가제 관련된 업체로 동진세미케미, 이 CNT 도전체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네. 원료를 만들고 있는 업체가 이녹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녹스의 자회사가 이 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 원료에 대한 가치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